예, 푸에르토 리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시원한 더위 날려갖고 이 포르노 그림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뭐가 생각납니까? 예? 맞는 말이네요. 역시 똑똑함. 저 사람 진짜 책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육안으로 보면은 아주 천박한 눈이죠. 육안으로 보면은 포르노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 늙은 노인네가 지 딸 같은 여자한테 어떻게 저런 몹쓸 행동을 할 수 있나, 퇴폐적인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를 심한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심한, 아니면 내안, 머리. 심한으로 보면은 저 여인의 눈을 보십시오. 눈에 핏기가 어렸습니다. 원망의 핏기보다는 아픔의 핏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보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다는 겁니다. 혹시 수사를 하실 때 육안으로 보지 말고 내안이나 심한으로 보고 상대를 보고 수사를 해주시면 명수사관이 됩니다.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저걸 채택했는데, 그게 바로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은 네덜란드 국립미술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모르고, 개 코도 모르고, 우리 경상도 말로 쥐뿔도 개 코도 모르면서 저런 야한 그림을 어떻게 미술박물관 걸어놓노? 미친놈들 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흑기사 똑똑한 분이 계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게 안중근 의사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또 흐르부면을 저격해낸 안중근 의사 생각나죠?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하기 3분 전에 항상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 합니다. 교수형을 시키는 사람들은. 그때 안중근 의사 뭐렇게 했는지 압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책을 읽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침에 책을 다 보지 못했다. 여러분, 내게 그 책을 마지막 읽게 해주면 안 되느냐고. 여러분, 제 어린 나이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 책이 뭐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방 쓸 때 벼슬을 하지 않는 부모님한테는 우리 지방 쓸 때 항상 학생부군신이라는 글자를 쓰죠. 이거 배울 학자 약자입니다. 학생부군신이, 벼슬이 없는 사람은 지방을 절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왜 수타 많은 글을 놔두고 학생부군신이라 했겠습니까? 바로 안중근 의사 얘기했죠. 죽어서도 배워야 되겠다는 갈망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것은 잠시 육신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속이 텅 빈 영혼보다도, 참 사람 육신보다도 영혼이 텅 빈 인간이 더 불쌍합니다. 왜냐? 속이 텅 빈 것은 잠시 떠나면 되지만은 영혼이 빈 사람들은 죽었어도 저승에 가서도 영혼은 따라다닙니다.
이 여름 휴가 바닷가 가지 말고 자녀분들하고 책 열심히 보십시오. 영혼의 살을 찌우십시오.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가는 이유가 바로 얘기했죠.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에 걸리는 저 그림.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저 그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립니다. 남자는 시몬이고 여자는 딸 페루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제목이 시몬과 페루인데, 시몬이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독립을 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한테 밑개비 갖고 잡혔어요.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 언도를 내려놓고 이 왕은 아주 못된 놈이죠. 아사를 깔끔하게 죽이면 되는데 시몬을 감옥에 가둬놓고 물 한 모금 죽지 마라. 아사 굶어 죽여라 이겁니다. 바로 토르코인들의 위대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저분이. 죽기 직전에 집에 사람을 보냈죠. 그때 딸 페로가 순산을 했어요. 이 페로 젖가슴이 큰 이유는 자식을 금방 낳았기 때문에 이 가슴에 풍부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애기 도시락 주머니죠. 애기줄 도시락인데 저 도시락을, 가슴을,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니까 아사 직전인데 자기 딸도 몰라봐요. 피눈물 나죠. 그래서 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슴을 열고 아버지한테 자기 젖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효녀 심청이가 있다면 토르코에는 바로 페로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저 그림을 보고 성적으로 느낀다 하는 사람들은 아주 못된 남자들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살립니다. 그 뒤부터 아기가 배고프다고 젖을 달라고 울어도 참고 면회를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젖을 물립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갖고 제가 켰죠.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이 그림 속에 있는 진실을 알려면은 시만이나 내 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에디트 피아프가 있죠. 에디트 피아프 하면 상송의 대가입니다. 에디트 피아프하고 비슷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코코 샤넬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향수의 넘버 5 최고의 향수 아닙니까? 그 코코 샤넬이 만들었는데 에디트 피아프하고 코코 샤넬은 운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 위대한 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피아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피아프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상송의 대가. 기자들이 어떻게 썼습니까? 지금까지도 피아프도 없고 피아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히 피아프는 없을 것이다. 신금을 울리는 이런 샹송의 대가는 앞으로 프랑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피아프가 죽고 난 뒤에 기자들은. 그런데 피아프는 시몬을 울리는 그 샹송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기는 목로주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이 나쁜 놈의 새끼를 만나갖고 바텐더하고 사랑에 빠지는데, 바텐더 이 새끼는 피아프는 진짜 진실로 사랑을 했는데 남자들 믿지 마라 하죠.
그런데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말 있죠. 여자들은 거짓말 나라에, 남자들은 거짓말 나라에 거지지만은 여자들은 거짓말 나라에 여왕이라 했습니다. 동감합니까? 고개를 켜겠네. 자, 그래서 이 피아프는 그 바텐더 남자한테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 이놈은 오물만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 버린 오물로 인해서 피아프는 사생활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은 피아프는 그 자기를 버린 남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열병이 왔어요. 독감이 걸렸어. 미혼모 어린 피아프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때 피아프는 그 어두운 밤에 상절이 거리로 뛰어나와요. 이런 또 성도 모르는 남자의 손을 잡고 자기 몸을 사달랍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식이 뭔데? 그날 저녁에 피아프는 5명의 남자와 사랑이 아니죠. 관계를 합니다. 관계를 하면서 피아프는 피눈물을 토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가난이 원망스러워서 입술을 깨뭅니다. 입에는 유혈이 낭자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를 버린 남자를 원망하지 않죠. 그때 피아프의 음성은 바뀝니다. 그 슬픔과 모욕감과 서러움을 참고 오열하던 그 음성이 창공을 차고 오릅니다. 그때부터 피아프가 노래 부르면 사람의 심원을 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피아프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에디트라는 말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압니까? 피아프의 키는 1m 43cm밖에 안 돼요. 이 피아프의 영혼의 노래를 부를 때 대철학가, 프랑스의 대철학가 노벨 문학상 탔습니다. 누구죠? 선물 준다. 뭐라고? 예? 사라트르. 맞습니다. 와, 제가 놀랐습니다. 와.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음성이라고 천상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에디트라는 말은 피아프가 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디트는 2차 대전 때 독일 병사가 가나온을 죽여요. 그 죽은 가나온 이름이 에디트입니다. 그리고 피아프는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참새란 뜻 아닙니까? 에디트 피아프가 조그만하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에디트 피아프라고 명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성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던 피아프,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스미스 하면은 명장이 뜻하죠. 이 스미스라는 사람은 낫하고 도끼 이런 걸 만들 때 대장장이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저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녹여서 만들고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미스라 하면은 명장이라는 뜻을 붙이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최고의 작곡가를 뭐라고 합니까? 툰 스미스라고 하죠. 최고의 글쟁이를 뭐라고 합니까? 워드 스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사관들이 다 모였는데 여러분들을 기념비적인 수사관이 되려고 하면은 뭐라고 불러야 되죠?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명장이란 뜻이 들어갑니다.
스미스는 당연히 들어가고. 자, 최고의 수사관을 방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딕텍트 스미스, 딕텍트, 수사관은 영어로 딕텍트라고 하죠. 딕텍트 스미스. 여러분, 기념비적인 수사관이 되려면 지금부터 딕텍트 스미스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죠? 응? 자, 우리가 스팸 가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스팸 메일이 생각나죠. 그런데 우리 스팸 맞아요. 이 스팸 맞아요. 스팸 메일 같아요. 그런데 스팸 메일이 어디 됐냐? 1937년도 바로 영국의 호메스사라는 회사에서 이 스팸 통조림을 만들었어요. 영국의 호메스사라는 회사에서 1937년도 이 스팸 통조림을 만들어 놓고 광고를 너무 심하게 해서 온 라디오 신문에 막 광고를 너무 하다 보니 징글징글 하거든. 공해라. 그때 스팸이란 말이 나왔고 지금 스팸 메일의 어원이 그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라 할기네. 지도 안 모인데 빨리 끝낼게요. 근데 한 사람밖에 빨리 끝내라 소리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100여 분들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시간이 다 돼가니까 안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꼭 안동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번 꺼내보겠어요, 여러분. 1,000원짜리 지폐. 천원짜리 누가 하나 줘보이소. 이 1,000원짜리는 아주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1,000원짜리 지폐에 태계 이항 선생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매화가 있습니다. 태계 이항 선생과 규향이에 대하고 잠깐 안동 얘기 겸 끝을 내겠습니다. 태계 이항 선생이 두 번째 결혼을 하죠. 21살 때 결혼을 해서 일찍 사별하고 30대에 건식하면 건질 나죠. 건질은 바로 사하로 인해서 그 집안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건질의 딸이 자기 집안을 몰락하는 거 보고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그렇지만 태계 이항 선생은 그 건질의 딸과 정신 이상자가 된 건질의 딸과 결혼을 하죠. 역시 태계고 안동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정신을 놓아버린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웃기는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건질의 딸 건씨 부인이 제사를 지내는데 배 있죠, 먹는 배가 하나 굴러 떨어지니까 그 부인이, 태계 이항 선생 부인이 치마로 배를 감춥니다. 태계 이항 선생이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부인을 불러서 난리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태계 이항 선생은 자기 부인을 불러서 밖에서 물었어요. 자기야, 그때는 뭐 자기가 소리 안 했겠지만, 그죠? 자기야, 여보, 왜 배를 치마 속에 감췄느냐? 여러분, 건씨 부인은 순수의 극치입니다. 배가 먹고 싶었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거기서 이항 선생은 배를 깎아서 자기 부인한테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계 이항 선생은 양태계라고 합니다. 낮태계, 밤태계라고 하는데, 자기는 병장하다고 떠들었지만 밤에는 방구들이 내려앉을 정도로 부인을 호강을 시켜줍니다. 그래 보니까 밤에는 자기한테 저 정도로 호강을 시켜주는데 낮에 자기 후학들을 가리키는데 이 부인이 상상이 안 가거든. 그때 부인은 갑니다. 웃으면서,
저놈의 영감 미쳤네. 낮에는 밤에는 나를 못 살게 굴더니 낮에는 왜 점잖하노? 그래서 양태락하는 이유가 태계 선생이 자는 그 방에 저녁에 들어가면 말이 9마리 뛰는 것이 요란했다 이겁니다. 그래 부인이 그 소리를 하니까 자기 제자들이 있는데 태계 양선생이 도로풀까 합니까? 부인을 한테 머럭하려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부인은 태계 이양 선생이 자기가 패는 줄 알고 도망을 가봅니다. 태계 이양 선생이 찾으러 따라갔는데 도망을 안 보이니까 태계 이양 선생이 합니다. 종놈 보고 고연 얼로 가도록 하게 이리 받쳐갖고 고연 얼로 가도록 하게 종놈이 고연 졸로 가디더. 거기서 태계 이양 선생은 깨닫습니다. 오늘의 태계 이양 선생을 만든 게 바로 그 말 한마디입니다. 종놈이 하늘 같은 마님 보고 고연 졸로 가디더. 거기서 자기는 무릎을 칩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많어. 참 진리를 몰랐다. 그래서 오늘의 태계를 낳게 됩니다. 태계 이양 선생의 스승은 바로 약간 떨어진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또 어떻게 했느냐. 제가 생각하기는 생명이었지 싶은데 태계 이양 선생은 80여 번이나 임금이 자리를 준다 해도 사양했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사양할 수 없어 간복을 입고 입거를 하는데 여기 무명옷에 빨간 천을 대갖고 부인이 태계 이양 선생한테 줬어요. 그렇지만 이양 선생은 말 한마디 변하지 않고 싫은 표정 하나 하지 않고 그 옷을 입고 대궐로 들어갑니다. 대궐로 들어갔는데 대신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영의정을 하려고 부적을 붙여오는 모양이다. 이래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대신들이 생다지 옷을 집어 뜯어가고 빨간 천을 대갖고 입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질로 태계 이양 선생은 부인은 1456년도에 세상을 떠나요. 떠나는데 그 부인을 위해서 마주보는 산 앞에 암자를 지어놓고 2년 동안 태계 이양 선생 부인이 왜 떠났느냐. 아기를 놓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죄책감에 암자를 지어놓고 2년 동안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1546년도. 그리고 2년 뒤 1548년도에 단양의 군수로 발령을 받아가요. 단양 군수로 발령을 받아가는데 거기서 두향이란 여자를 만납니다. 기생인데 두향과 태계 선생은 삼박자가 맞아요. 첫째, 서로 시를 좋아했고, 두 번째, 아까 매화 봤죠. 매화를 좋아했고, 세 번째, 음료를 좋아했습니다. 검은구. 잠시 바로 그게 1948년도 정월입니다. 1월 달에 갔다가 10월 달에 태계 이양 선생은 풍기군수로 와요. 왜냐? 그때 태계 이양 선생 형님이 이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충청 관찰사로 오니까 형제끼리는 같은 도의 집안에서는 옛날에도 공직 생활을 못했어요. 그래 풍기군수로 왔다가 병약을 핑계로 도산에서 후학을 기릅니다. 후학을 기르는데 두향한테 어떻게 두향을 사랑하게 되느냐. 두향도 어머니를 잃었고 태계 이양 선생도 부인을 잃고 난 뒤에 서로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꼈죠. 그래서 두향이 백미화와 그 10원짜리 1000원짜리 그 종이조 지폐에 나오는 게 백미화와 청매화입니다. 백미화 청매화를 태계 이양 선생에 선물을 해요. 30년 동안 집안에서 기르던 그 매화입니다. 그런데 태계 이양 선생은 자기가 아플 때 혹시 두향이가 준 매화한테 미안해서 자기 몰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딴방에서 잡니다. 그리고 태계 이양 선생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남긴데 그 유언이 뭐냐. 저 매화나무에 물을 줘라. 얼마나 두향이를 사랑했으면 마지막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겠습니까?
바로 1570년 10월 8일 날이죠.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 말이 날짜가 맞나 안 맞나 막 이름이 맞나 막 카톡 보는데 그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얘기할 때 제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제 얘기할 때 카톡 본다든가 말 중간 자르기 하면은 내 지갑에 돈 뺏어가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겠네. 잠시 보시고는 좋습니다만은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뒤항이는 태계 이항이 자기가 사모하던 그렇게 사모하던 이항이 죽었다 소리를 듣고 단양에서 그 중령제 알죠? 홀몸으로 혼자 중령제를 넘어옵니다. 200리길을 4일이 걸려옵니다. 4일이 걸려서 도산까지 와서 차마 고인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상가가 바라보이는 나무 밑에 이거는 통곡이 합니다. 혼을 바쳐 곡을 합니다. 홍곡입니다. 울고 다시 단양으로 가죠. 그때 강성대 태계 이항 선생과 즐겨 노던 강성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뒤항과 태계 이항이 오늘의 단양 혹시 충청도 계신 분들이 있으면 싱크하트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신중히 또 듣고 생각해 주십시오. 단양 팔경이란 말을 태계 이항 선생이가 뒤항이가 만드는 말입니다. 단양 팔경 알죠?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 도담, 삼봉, 옥선봉, 기돈봉, 선분, 사이남 이게 단양 팔경입니다. 바로 태계 이항 선생과 뒤항이가 만든 단양 팔경은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뒤항이는 강성대에 초막을 짓고 살았죠. 태계 이항 선생의 마지막 운명하는 걸 영전을 보내고 난 뒤에 자기는 강성대 초막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그 이듬해 1571년도죠. 1570년 10월 8일 날 태계 행성이 떠났으니까 1570년도에 71년도 봄에 태계 이항 선생이 좋아하던 금운고 모든 서책을 불태웁니다. 불태우고 얼마나 성질이 깔끔하냐. 비합하고 비슷한 성질입니다. 혹시 자기가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면은 자기 시신을 찾는다고 무슨 사람들한테 폐를 끼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항이는 강물이 아니고 차를 마십니다. 여러분 부자차 알죠? 부자는 조금 먹으면 약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부자차를 따라 먹이고 그 질로 세상을 하직하고 자기 유언은 태계 이항과 노던 바로 강신대 밑에 물어다다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항이의 묘는 강신대 밑에 묻히지만은 지금 충지댐으로 인해 갖고 200m 더 올라가서 묘가 있어요. 태계 이항 선생과 뒤항이의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에 내린 운명적인 사랑이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태계 이항 선생의 수제자 이선혜는 그걸 알고 뒤항이의 제사를 계속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계 이항 선생의 가문에서 제사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뒤항이의 제사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랑하지만은 태계 이항 선생과 뒤항이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사랑한다 켜놓고 뭘 요구합니다. 잘 들었어. 사랑을 하면서 뭔가 요구를 하고 뭔가 갖다 붙이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고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거래가 없습니다. 요구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또 마지막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천국에 가고 싶죠. 이 얘기는 내가 어느 강의를 가도 하는 얘기인데, 천국에 가고 싶으면 천국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 천국 말이 바로 뭡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천국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 가려면 중국말을 배워야 되고, 미국 가려 살려면 미국말을 배우듯이 천국에 가 살고 싶으면 천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천국어 하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크게 외치고 오늘 마칩시다. 자, 천국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약하다. 다시 안 그러면 안 마칩니다. 자, 다시 천국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